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의 병이나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의 삶을 끝까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함께 있어도 서로를 챙길 힘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결국 세 가지뿐이니 자식도 아내도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세월을 견뎌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노인은 평생 자식만 믿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효심이 깊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자식은 직장과 가정을 핑계로 멀리 떠났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노인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아, 자식에게만 기댄다는 건 내 노후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아닌 타인의 선택과 상황에 맡겨버린 것,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약용이 전한 지혜처럼 나이 들수록 기댈 곳은 분명하게 세 가지뿐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오직 나 스스로 챙겨야 할 삶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면 노후는 훨씬 단단해지고 외로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노년에 의지해야 할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입니다. 여러분, 몸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벗입니다. 자식은 멀어질 수 있고 배우자도 떠날 수 있지만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년의 외로움도 버틸 힘이 생기고 사람들과 어울릴 용기도 나옵니다. 반대로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쉽게 움츠러들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6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편안히 쉬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만 늘어나고 밤마다 TV 앞에 앉아 늦게까지 앉아 계셨지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무릎이 상하고 혈압이 치솟으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모임도 끊기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면서 집 안에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젊을 때 조금만 몸을 챙겼다면 이렇게 빨리 외로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사람도 멀어지고 마음도 자꾸 무너집니다. 여러분, 몸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걷고 만나고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 몸을 돌보는 습관은 곧 인간관계의 지혜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노후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둘째,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늦은 밤 술자리, 과도한 스트레스, 무질서한 식사 습관은 노년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셋째, 몸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기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지켜주기도 혹은 먼저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왜 몸을 노년에 기댈 첫 번째 기둥으로 말했는지 이제 조금은 느껴지실 겁니다. 몸은 곧 마음과 관계를 연결하는 가장 든든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몸 다음으로 정약용이 강조한 두 번째 기둥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곧장 불편해하곤 합니다. 마치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속물적이고 욕심 많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을 상담해보면 돈만큼 현실을 좌우하는 것도 없습니다. 돈은 인간관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비 한 푼에 흔들리고 병원비에 쩔쩔매는 순간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인간관계에서도 주눅 들게 됩니다. 한 번은 70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자식에게 집장만 해주느라 다 써버렸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노후도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에서였죠. 처음엔 자식이 감사해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는 변했습니다. 자식은 경제적으로 바빠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은 건 생활비 걱정뿐이었지요. 부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돈은 자존심이고 자율성입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과하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인간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첫째, 노년의 돈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한 번에 갖는 것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가 더 든든합니다. 연금, 작은 임대 수입, 조그만 사업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둘째, 돈은 자식에게 미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효심은 고마운 것이지만 그것을 기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쓸 몫은 지키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나누는 게 지혜입니다. 셋째, 돈을 모으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을 붙잡고만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경직되고 마음은 좁아집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내가 즐길 만큼은 누리면서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노년에 의지할 곳이 돈이 아니면 무엇이랴. 돈은 남을 부리는 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키는 방패다. 여러분, 돈은 노후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든든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움직일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노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기둥입니다. 몸과 돈, 이 두 가지가 기둥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노년에 기댈 곳은 벗이다. 여러분, 친구와 이웃 같은 인간관계는 노후의 마음을 지켜주는 숨은 힘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아무리 넉넉해도 곁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삶은 금세 공허해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가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한 번은 80세 노부인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동네에서 늘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씩 모여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건강은 걷는 데서 오고 내 행복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분은
재산도 충분하고 자녀도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이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집에 살아도 외로움이 그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 TV를 하루 종일 켜놓는다는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첫째, 인간관계는 억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스트레스와 피로만 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만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둘째,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어울리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의지하거나 일방적으로 베풀면 결국 균형이 깨져 멀어집니다.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에 벗이 없으면 몸은 있어도 마음이 없다. 몸과 돈이 삶의 겉을 지킨다면 벗은 삶의 속을 지켜줍니다. 이 속이 비어버리면 아무리 겉이 단단해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노년의 기댈새 기둥은 몸과 돈, 그리고 벗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허공에 서 있는 것처럼 언제든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 기둥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내 몸은 나를 지탱해 줄 만큼 건강한가? 내 돈은 내 삶을 지킬 만큼 준비되었는가? 내 곁에 마음을 나눌 것이 있는가? 여러분, 왜 정약용은 자식도 아내도 아닌 몸과 돈과 벗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 본성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삶을 먼저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삶이 각자의 무게로 돌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킬 뿐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노년의 현실을 보면 진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을 다해도 자식은 자신의 아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느라 부모를 끝까지 챙기지 못합니다. 배우자 역시 병이 깊어지면 상대조차 돌볼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애초에 타인에게 기댈 생각을 줄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둥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기대치를 낮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기대를 줄이면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 자기 삶이 먼저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면 왜 자식이 나를 안 챙길까라는 서운함보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라는 다짐이 생깁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 기대하지 않는 태도, 작은 친절을 꾸준히 베푸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노년의 인간관계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항상 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몸은 스스로 챙기고, 돈은 스스로 지키고, 벗은 스스로 가꾸라. 여러분, 벗이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가 결국 노년의 벗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벗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벗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삶을 지탱하는 지팡이니 노년의 허전함은 벗 없음을 탓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거울 같은 벗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며 작은 친절을 건네는 것, 그것이 벗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몸과 돈은 준비로 세우는 기둥이고 벗은 태도로 세우는 기둥입니다.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집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에 기대는 자는 언제나 불안하다. 그러나 자기 안에 기대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정약용의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몸과 돈과 벗, 이 세 가지는 결국 자기 안에서 길러내야 하는 힘입니다. 누구에게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자식과 배우자를 삶의 버팀목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들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내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몸과 돈과 벗은 내가 지금부터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을 지키는 일은 삶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둘째, 돈을 지키는 일은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과하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곧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벗을 기르는 일은 외로움과 맞서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벗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든 건 몸이 아픈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몸과 돈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몸과 돈이 겉을 지키는 기둥이라면 벗은 속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벗과 더불어 늙어가야 한다. 벗이 없으면 마음이 마르고 벗이 있으면 마음이 젊다. 이 말처럼 노년에도 마음이 젊게 살려면 벗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벗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늦은 나이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태도가 쌓여서 노년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평소의 약속을 지키고 작은 정을 나누며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좋은 벗을 곁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은 결국 내가 가꾼 기둥 위에 서는 시기입니다. 몸을 돌보는 습관, 돈을 지키는 태도, 벗을 기르는 자세,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이 세 기둥 중 어떤 것을 가장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세워간다면 노년의 집은 흔들림 없는 터 위에 든든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깊은 한마디를 통해 노년의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세 가지 기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몸, 둘째는 돈, 셋째는 벗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심 깊어도 여러분의 몸을 대신 건강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대신 마련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자식도 아내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노년에 의지할 것은 내가 평생 동안 가꾸어온 몸과 돈과 법뿐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이 차갑게만 들리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따뜻한 조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지키는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가 여러분의 몸을 든든한 기둥으로 바꿔줍니다. 돈을 지키는 태도 역시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노후의 몫은 반드시 챙기고 작은 생활비라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당당해질 것입니다. 벗을 기르는 일은 결국 나의 말과 태도가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조그만 안부 인사, 작은 친절,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것이 결국 좋은 벗을 남기게 합니다. 정약용의 말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몸과 돈과 벗, 이 세 기둥을 든든히 세운 사람은 노년에도 꿋꿋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몸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돈을 남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벗을 가꾸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한 만큼 편안해지고 소홀히 한 만큼 후회가 커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에 기댈 곳은 자식도 아내도 아닌 내 몸, 내 돈, 내 벗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지켜온 기둥, 혹은 앞으로 세우고 싶은 기둥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몸과 돈과 벗이라는 새 기둥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